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과목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점검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사고 원인을 찾아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정답은 2번. 작업자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안전 요인을 제거하여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3.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전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죠. 4. 현장의 불안전 요인을 찾아 계획에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함이죠. 다음 중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할 때 기입하는 상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낙하 비례, 유해광선 노출, 이상온도 노출, 접촉은 재해 발생 형태이지만 정답은 3번. 중독, 질식은 상해의 종류죠. 상해와 재해는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세체와 기계 장비 또는 배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시동 스위치는 녹색, 정답은 2번. 급정지 스위치는 황색이 아니라 적색이죠. 고열 기계는 회청색, 증기 배관은 암적색이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부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4번. 행정끝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원통 용기를 제작했을 때 안전성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안전성, 안전도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안전도를 구하는 공식은 내압분의 인장 강도로 구하죠. 1번의 안전도를 구해보면 내압 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50분의 인장 강도 4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40 계산하면 0.8. 두 번째 용기의 안전도를 구해보면 내압 6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60분의 인장 강도 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50 계산하면 약 0.8333. 세 번째 용기의 안전도를 구해보면 내압 7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70분의 인장 강도 55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55 계산하면 0.7857. 정답은 4번. 두 번째 용기가 안전도 0.833으로 가장 높고 첫 번째 용기가 안전도 0.8로 다음으로 높죠. 세 번째 용기가 안전도 0.7857로 가장 낮죠. 밀링 작업의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1. 주축 속도를 변속시킬 때는 반드시 주축이 정지한 후에 변환해야 하죠. 2. 절삭 공구를 설치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끄고 설치해야 하죠. 정답은 3번. 정면 밀링 커터 작업 시 날 끝과 동일 높이에서 확인하며 작업하면 칩이 비산되어 위험하죠. 4. 작은 칩의 제거는 브러쉬나 청소용소를 사용하며 제거해야 하죠. 그림에서 왼쪽은 수직 밀링, 오른쪽은 수평 밀링이죠. 연삭숫돌의 상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에서 안전덮개의 노출 부위 각도는 60도 이내이어야 하죠. 정답은 3번 60도 이내. 회전수가 300rpm, 연삭 숫돌이 지름이 200mm일 때 숫돌이 원주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미닛인가? 숫돌의 원주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주 속도 구하는 공식은 1000분의 파이 dn.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연삭숫돌의 지름이 200mm, 200 곱하기 회전수 300rpm, 300 계산하면 약 188.4m/min이죠. 정답은 4번. 원주 속도는 약 188.5m/min이죠. 프레스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수인식 방호장치의 수인끈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하죠. 2.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는 1행정마다 누른 버튼에서 양손을 떼지 않으면 다음 작업의 동작을 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죠. 정답은 3번.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정상작동 표시 램프는 적색이 아니라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녹색이 아니라 적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죠. 4.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하죠. 다음 중 프레스 작업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재료의 자동 송급 또는 자동 배출 장치가 아닌 것은 롤 피더, 그리퍼 피더, 셔블 이젝터는 자동 송급 배출 장치이지만 정답은 3번. 플라이어는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수공구죠. 프레스의 금형 조정 작업 시 위험 한계 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블록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조정 작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안전블록 사용은 프레스의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죠. 가스 용접에서 산소 아세틸렌 불꽃이 순간적으로 팁 끝에 흡인되고 빵빵하면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역화라고 하죠. 가스 용접 작업 시 충전가스 용기의 도색과 가스명이 맞지 않는 것은 1. 산소는 녹색 2. 아르곤은 회색 정답은 3번. 액화 암모니아는 황색이 아니라 하얀색, 백색 용기죠. 4. 액화 염소는 갈색 용기. 보일러 압력 방출 장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스프링식, 중추식, 지렛대식은 압력 방출 장치의 종류이지만 정답은 3번. 플런저식은 압력 방출 장치의 종류는 아니죠. 다음 중 진동 방지용 재료로 사용되는 공기 스프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공기량에 따라 스프링 상수의 조절이 가능하죠. 정답은 2번. 측면에 대한 강성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하죠.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정면에 대한 강성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에 대한 강성은 아주 약하죠. 3. 공기의 압축성에 의해 감쇄 특성이 크므로 미소 진동의 흡수도 가능하죠. 4. 공기 탱크 및 압축기 등의 설치로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비싸다는 특성이 있죠. 두께 2mm이고 치진폭이 2.5mm인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서 반발 예방장치 분할날의 두께로 적절한 것은 분할날의 두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할날의 두께는 1.1T1보다 T2가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죠. 이때 T1은 톱의 두께, T2는 분할날의 두께,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B는 톱날의 전폭. 문제의 조건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1.1 곱하기 T1, 톱의 두께는 2mm, 2보다 크거나 같고 구하고자 하는 T2, 분할날의 두께, B는 톱날의 치진폭 2.5mm보다는 작죠. 따라서 분할날의 두께 T2의 범위는 2.2mm보다는 크거나 같고 2.5mm보다는 작다. 정답은 1번. 분할날의 두께 T는 2.2mm 이상 2.5mm 미만이죠. 화물 중량이 200kg 중 지게차의 중량이 400kg 중이고 앞바퀴에서 화물이 무게중심까지의 최단 거리가 1m일 때 지게차가 안정되기 위하여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무게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는 최소 몇 미터를 초과해야 하는가?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무게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게차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지게차의 앞바퀴 중심에서 화물의 중심까지의 거리 A,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중심까지의 거리 B, 화물의 중심에서 화물의 중량 W, 지게차의 중량을 G라고 하면 W 곱하기 A가 G 곱하기 B보다 작아야
앞으로 쏠리지 않겠죠? 화물의 중량 200kg 중이 W 200 곱하기 화물의 무게중심까지의 최단거리 1m A죠? 1. 지게차의 중량 400kg 중이 G 400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B. 부등호는 400 곱하기 B가 더 커야겠죠?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400으로 나눠주면 B는 400분의 200보다 크다. 계산하면 B는 0.5m보다 크죠? 정답은 2번.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무게중심까지의 최단거리는 최소 0.5m 초과해야겠죠? 다음 중 지부가 없는 크레인의 전격 하중에 관한 정의는 정답은 3번. 크레인의 권상 하중에서 훅, 그랩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이 전격 하중이죠. 크레인의 사용 중 하중이 전격을 초과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는 장치는 정답은 4번. 하중이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 방지 장치죠. 다음 중 비파괴 시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와류 탐상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은 비파괴 시험이지만 정답은 3번. 인장 시험은 기계적 파괴 시험이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